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보입니다. 오늘 2.7%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22평에서 수렴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지금 역배열 구간이죠. 여기 위에 있는 핑크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위에 있고 22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 즉 역배열 구간일 때는요. 이평선마다 저항을 받습니다. 그 저항 받는 걸 그쵸 돌파했을 때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뭘 만들죠? 전구체 만들죠. 그쵸? 전구체 만듭니다. 전구체는 뭐예요? 양극재의 전 단계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에서 양극재는 누가 만들어요? 에코프로 BM이 만들죠. 에코프로 BM. 그쵸? 근데 셀, 팩, 그쵸? 배터리는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객 단계에 납품을 하는 기업은 어딜까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왜?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이 고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전구체는 그쵸? 광물로 전구체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 전구체를 가지고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면 에코프로 BM은 여기다가 리튬 추가해서 뭘 만들어요? 뭐 하이니켈 뭐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삼성 SDI 쪽으로도 들어가고 LG화학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배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랬는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미래가치를 어디부터 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변동성을 따져봐라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그 변동폭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가격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의 최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한도는 에코프로 BM의 50%까지예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 지금 8조 원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지금 23조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니까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된다? 62평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된다. 그래야 정배열로 전환시킬 거 아닙니까? 그쵸? 오늘은 그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왜?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을 쭉 이어놓은 게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가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차트가 움직였을 때는 우리는 돈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보는 기준치는 자 보세요. 61평이 꺾이기 위해서는 쭉 연결하면 지금 대략 요 정도 그쵸? 요 정도면 60일 1월 30일자 그럼 여기서 고가가 빠지려면 최대 고가가 한 요 정도 잡죠. 그러면 한 18일 정도의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이 되면 61평선의 평균 가격이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쭉 낮아집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61평 내려오고 정배열 전환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 뭘 해야 돼요? 타점 잡아야 된다. 그렇죠? 이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타점을 잡아야 내가 그 압축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옵니다. 왜? 에코프로 BM이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2월 달에 실적 나온 게 적자입니다. 이번 달에 1분기 실적 나올 거예요. 다음 달에 1분기 실적 나올 텐데 그것도 실적 안 좋을 거예요. 이게 다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을 비싸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가면서 당연히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근데 리튬 가격은요. 유가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60불에서 80불 고점 딱 두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등락을 하고 지금 80불보다 높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전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60불 이하로 떨어질 때 뭐가 있어요? 경기 침체. 그럼 지금 80불 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은 상황에 있다. 원래 평균치를 유지를 했을 때 60불에서 한 70불 정도 등락을 하고 그 이상 가고 80불 넘어가면 수요가 조금 너무 많다. 근데 80불 이상에서는 공급이 달린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다. 이런 정도로 또 바뀐단 말이죠. 리튬도 똑같아요. 근데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특정 가격대에 따라서 리튬 가격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유가처럼 그렇게 오래된 시세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마진율. 그렇죠. 평균 마진율이 7%로 이미 확정이 났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렇죠. 평균치에 수렴할 수 있는 타점을 우리가 잡아가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우리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자, 일단 제가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인증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언제 샀나요? 싸게 사지 않는다. 확인.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75% 정도의 수익. 자,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 이게 제가 손절한 거 보여드릴게요. 금양. 2차 전지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죠. 싸게 안 삽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1박 2일 동안 15%. 그렇죠. 정확하게 수익 냈죠. 그리고
다시 매수했는데 여기서 손절 12% 손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찾겠죠. 이런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배열 전환이 확인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 바로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격을 보는 게 첫 번째다. 그랬을 때 뒤에 호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요,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선익 시스템, YC, HLB 제약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냥 체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정확하게 얼마? 상한가.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 밑에 YC까지만 딱 볼게요. YC. 자,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이미 20%의 수익을 내는데 오늘 다시 매수. 이런 상황을 만든다. 올려볼까요? YC 또 나와요. 그쵸? 자, DIT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그쵸?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 오늘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가격대를 잡기가 어렵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제가 다 인증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에코프로머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최소한 정배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더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시장이 박살이 나거나. 근데 시장이 박살나기에는 환율이 너무 높고요. 환율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미국에 이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되고 뭐 환율 관련해서 막 위험하다 막 헛소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이미 다 떨어졌다. 이 적자인데 뭐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없어요. 뭐 적자폭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2월 달에 발생했었던 44조짜리 수준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애초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가격 부담을 이미 다 해소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고가 따지잖아요. 그러면 58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58만 원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머티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평가치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내가 잡기 위해선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기준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어떤 식으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에코프로머티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의 종목군들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이걸 뒤집으면 하락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하락하는 상황을 에코프로머티는 다 겪었어요. 어딜 기준해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